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제가 영주권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의 질문을 좀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F299 비자로밖에 변경이 안 되나요? 선생님, 저는 F27 비자 가지고 있는데 왜 F299 비자로 바꿔라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F27 비자 가지고 있는 이전에 E9 비자 근로자들, E74 비자 근로자들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제가 몇 가지 강의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입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Visa in Korea 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인데요. 질문 중에 영주 자격에 대한 질문 중에 F299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그리고 GNI 2배 소득이 꼭 필요하나요? 영주권 갈 때 이런 분들의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GNI 2배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GNI 2배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나요? 이런 질문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왜 우리가 F299 비자로밖에 갈 수가 없나? F7으로 갈 수가 없나? 그리고 F5는 일반 영주 자격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 영주 자격을 신청을 할때 GNI 2배가 소득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F2 비자는 크게 뭐 F2R 비자도 있고요. 또 F27 비자도 있고요. 또 F299 비자도 있어요. 근데 F2R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즉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내에서 유학 활동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구직 비자인 D10으로 비자를 변경하신 분들이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중에서 소득이 있는 장기 체류 비자, 장기 체류를 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예요. 그런데 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하려면 원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비자들도 있습니다. 뭐 뉴스 커버리지부터 사업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E1 비자부터 프로페서 비자부터 E7 1, 2, 3, 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F2, 다른 F2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일부 F1이나 F3 비자 중에 체류 자격 외에 원래는 일할 수 없는 비자인데 체류 자격 외로 활동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F2R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두 그룹 D2에서 한국에서 유학 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 플러스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금은 3단계가 있어야 되죠. 내년부터는 4단계지만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F2R 비자로 신청할 수 있고 F7 비자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코스피라든가 뭐 코스닥, the listed company예요. 나게 코스닥 상장사에 하든지 아니면 첨단 분야로 이제 하는 사람 중에 GNI 1.5배 소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인 게 이제 세 번째인데 D5 News Coverage부터 D9 비자 그리고 E1 Professor 비자부터 E7 1입니다. E7 1 비자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국내
대학을 D2로 있다가 자, 석사 학위를 받고 학위를 받은 내 5년 이내인 분이 D5부터 D9 또 E1부터 E7-1에 업종에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이 확정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 5번이 이제 특성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우스트기스트 카이스트 같은 카이스트 그 과학자들을 위한 F7인데 여기서 F7 중에 카이스트라든가 우스트기스트 같은 경우는 F7S로 주는 거고요. F7S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총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3번 하고 국내 대학은 이제 4번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유학생 중에서 F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 F2R로 비자를 변경했던 사람이라도 추후에 요건이 되면 이렇게로 변경이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는 가능하고요. 또 유학생 중에서 요건이 된다, 회사를 구했다 그러면 또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F2R 지역 특파형 비자가 조금 영역이 너무나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다 이런 좀 비난을 좀 받고 있죠. F299 비자는 D1 문화예술 쪽이고 그 다음에 D5 뉴스 커버리지부터 D9 무역 경영까지 그리고 E1 교수 비자부터 E7 1, 2, 3, 4가 가능하고요. 다음에 F3 비자로 같이 있는데 동반으로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거의 어렵다. 그래서 이 정황들을 보면 F299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많고 또 F2R 또 F27 이렇게 F299 이렇게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군이 굉장히 넓은데 실제로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택은 F299. 왜? 여기에 F27은 E7, 2, 3, 4가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7, 4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F2R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네, F2R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또는 이제 F299에서도 F2R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F2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도 F2R로 비자로 변경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고 그래서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직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자, E74, E9이라든가 E74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됐다가 이제 F299 비자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제가 이공계라든가 학사라든가 그 다음에 석사를 받으면 어떠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하면 같이 또 겹치니까. 그래서 이제 F299 비자를 어쩔 수 없이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E7, 2, 3, 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가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무역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신청하기는 좀 애매해요. F7 비자는 소득이 많거나 아니면 학위가 아카데믹 디그리가 높은 사람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F299 비자로 변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E7, 2, 3, 4 비자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F299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F299을 가지고 있는데 자 F51 하나밖에 신청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우선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F299에서 F51 신청하는 건데 F51은 이제 뉴스 커버리지부터 D9 다음에 E1부터
E7, 1, 2, 3, 4, 그다음에 F2 비자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F2든 상관없습니다. F2R이든지 또 F2 7이든지 또 F2 99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F2도 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경우인데, 자, F5-1은 이 비자들, 이 비자의 기간을 합해서 5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7-4로 한 3년 있고 F299은 2년 있으면 5년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 기간 5년이 맞춰지면, 자, F5-1 일반 영주 자격, 일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선생님, 저는 F299 가지고 있는데 F5-10 비자 변경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F5-10은 국내 이공계 학사하고 국내 석사 학위를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F29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E7-4 비자다. E7-4에서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고 F5-10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은 E7-4 비자에서 F299으로 비자를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국내에서 진짜 고생스럽게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F5-10 비자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F5-1, E7 1, 2, 3, 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F5-1 비자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학사 학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사 학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F299, 특히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F299으로 비자를 변경하고 이렇게 가면 학사 학위가 필요가 없게 돼요. 예, 왜냐하면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F5-1 비자 신청할 때 학사학위가 필요하지, F299에서 F5-1 비자로 신청할 때는 F5-1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F2 비자에는 학사학위가 필요가 없다. 또 하나, 이제 사이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F299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또 석사 학위를 받아야 된다. 학사는 제가 볼 땐 어렵다고 봅니다. 석사 학위를 받으면 또 F5 어디로 가죠? 네, F5 10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E7-4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F299을 가지고 있건, 만약에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석사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일부 대학교에서 그냥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만 나오면은 다 비자가 변경이 된다, 영주권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의 영주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F5, 10 비자 신청을 할 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저도 F5-10 비자로 신청하신 분이 있고,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그, 그 설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F5-10 비자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전공과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관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전자공학을 나왔다고 하면, 예를 들면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자공학 쪽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관성이라는 거는 이 전공하고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엄청난 밀접성이다. 그래서 실제로 D5부터 D9, 또 E1부터 E7 원 영역이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E7 원 영역, E7-4는 전혀 다른 겁니다. E7-4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뭐 내가 E7-4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기계공학 학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합니다. 어렵습니다. 예, 요거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여러분들이 E7-4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숙련 인력이에요. 숙련 인력이고, 여기서 F5-10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전문 인력이란 거예요. 전문 인력.
그래서 숙련 인력과 전문 인력이 아예 나눠져 있는 E7 영역이기 때문에 학사로는 좀 어렵다. 다만 석사는 가능하다. 이 석사인 경우에도 중간에 F2 비자는 거쳐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네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복잡한 게 영주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다가 포기하고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시다가 출입국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원리, principle을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소득만 맞추면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왜 선생님 저는 F299 비자로만 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F2-7은 안 되나요? F2R 비자로 안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을 드렸고, 선생님 제가 F299 비자인데 꼭 영주권 신청할 때 GNI 2배인 F5-1 비자로만 변경을 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제가 명확하게 드렸습니다. 지금 1900명이 됐고요. 자, 6월 달까지 12,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12,000명이 되는 6월 달까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달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들께 최소한으로 12개에서 15개 이상의 영상을 한 달에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금 511개는 옛날 건데 한 520개 520개 정도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영상 많이 올라가 있는 이민 정책에 관련돼서 영상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친구분들 또 행사님들 또 동료분들께 저 영상 또 유튜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6월 달에 12,000명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달에 강의를 했고요. 최근 4월 달에 심화 과정을 제가 강의를 했고, 다만 사례 강의는 해당 사안에 포함은 되지 않고 사례 강의는 빼고 실무 빼고 이론 강의만 10회 강의로 이미 법학원에 강의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E7-1 67개 직종 중에 66개를 제가 설명을 했고요. E7-4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분들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F299 비자 영주권은 F5-1 비자로만 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깊이 있는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상 Visa in Korea 장인.com 행사 사무소의 정말 행사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